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죠.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해설해줄 이승윤 기자는 스튜디오에서 만나지 못하고요. 아, 슬퍼요. 지금 아직 방송국에 도착을 못해서 취재 나갔는데 아직 회사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어디 얼마나 멀리 나갔길래 그 회사에 도착하지를 못했죠? 네, 오늘 구글 인앱 빌링 취재를 하다가 예. 지금 들어오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오후다 보니까 예. 워낙 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열심히 향하고 있는데 예. 네, 길이 워낙 막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주요 뉴스 관련된 사항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김영민 아나운서가 관련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18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작 전에 항상 퀴즈 내드리고 있잖아요. 네. 퀴즈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응원 문자나 청취 인증샷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네. 많이 보내주시면 예. 됩니다. 문자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당첨자는 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퀴즈 대신에 설문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자,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코너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설문조사예요. 보기 1번 뉴스 인앤아웃, 예. 2번 뉴스 인앤아웃, 3번 예. 뉴스 인앤아웃, 예? 4번 예.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뉴스 인앤아웃? 네, 네. 보기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앵커님은 어떤 코너 제일 좋아하세요? 이 중에? 저는 이 가운데 4번 뉴스 인앤아웃인데 4번 뉴스 인앤아웃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8번 뉴스 인앤아웃 좋아하는데요. 예. 많이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택지 번호만 다르지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뉴스 인앤아웃 제일 좋아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뉴스 인앤아웃을 좋아해 달라고 강요하는 게 되거든요. 강요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죠? 네. 예. 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골라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 뉴스 인앤아웃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번호가 다르니까 신중하게 골라주시기 신중하게. 바랍니다. 예. 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17일, 18일 양일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오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꾸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국회 내에서는 의원을 대동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회견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문 앞에서 진행된 걸로 전해졌고요.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잘 챙기고 위기를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라면서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성범죄 무관용 원칙, 또 공약 입법 추진단 신설,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널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요. 오늘 선언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우리 이승윤 기자님께서 뉴스인 해주실까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일단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팬덤 정치와의 거리를 확실히 두겠다는 의도를 풀이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팬덤 정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그리고 뭐 박원순 등 이제 인물로 대표되는 그런 민주당들의 인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팬덤에 치우치면서 사실 뭐 윤리라든지 아니면 정책 부분이 상당히 도외시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팬덤 정치에서 좀 멀어지면서 일단 네. 또 새롭게 쇄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팬덤 정치 때문에 사실 뭐 윤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쉽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으로 일단 좀 읽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일단 출마 요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미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위원장을 만나서 밝힌 내용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출마 민주당 자격이 없다. 출마 자격 재논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강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비대위가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네. 있다라는 당원 당규를 들어서 출마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그렇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이 선언 회견에서 반려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한다면서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 내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뭐 물론 너무 좋은 민주당의 인재이긴 하지만 너무 서두른다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점을 좀 높게 사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후보 등록이 결국 받아들여질까요? 일단은 뭐 우상호 대표가 일단 얘기한 것처럼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적일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뭐 기자회견 자체도 국회 안에서 열리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호응이 좀 있고 지지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확실하다면은 아마 분명히 안에서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밖에서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당내 이제 호응이 좀 쉽지 않은 것. 특히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공천을 받아야 되고 당내 이제 어떤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쇄신도 좋고 새로운 바람도 좋지만은 일단 당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고 다음번에 이제 출마를 할 수 있어야지 다음 또 정치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 지금 상당히 호응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인이 나섰고 본인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언제도 여러 번 받았지만 굳이 한 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와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을 위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뭐 장렬히 뭐 전사를 통해서라도 좀 알리고 싶었다. 이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출마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고 사실 보도도 그렇죠. 나갔고 예. 사실 뭐 이런 예측이 전혀 안 나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의 얘기가 전혀 이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상대로 수순대로 간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어대명이다라는 말이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박 전 위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죠? 네, 전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은 이번 전대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오면 당도 이재명 의원도 상처 입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뭐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뭐 사실상의 당대표 출마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공개 질의한 바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팬덤 정치의 어떤 종식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입장인 만큼 팬덤 정치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이재명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그런 의원, 지금 현 의원의 입장을 볼 때는 일단은 뭐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금 팬덤 잡지보다는 정책 정당으로서 당이 거듭나야지 미래를 다시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사정 정국으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몰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재명 이제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 사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은 당이 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일단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일단 정책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 팬덤에 의존하는 부분을 끊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의 어떤 그런 제일 메인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일단 한번 평가를 받았으면은 당 대표로서는 나오지 말고 일단 좀 자숙하면서 또 새로운 포텐셜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좀 모습을 좀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좀 피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당 내외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꺼리고 만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대명 기류는 좀 여전한 상황인데요.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도 여전히 5대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뭐 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일단 뭐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뭐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다 할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 5대명이라는 얘기 나오는 이유도 이렇다 할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한번 이제 리프레시를 해서 한번 나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인물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안으로 좀 가보려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대안을 내놓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 뭐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청년 정치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고 싶어서 2부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과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회의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성토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탈북 어민의 탈북 의사 진정성을 무시한 채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강제 북송한 건 문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때 김정은에게 답방을 요청하는 친서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대북관계 개선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두 가지가 핵심이라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지. 그리고 당시 자유의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대한민국은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볼 때는 일단 여기서 나온 게 결국은 지난번 그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과연 자기 의지로 갔느냐, 아니면 이번에 온 어민 같은 경우 자기 어떤 본의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사 결과나 아니면 그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상당히 좀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인권을 오히려 좀 희생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살려나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여당에서는 살리고 싶어 할 거고,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계속 이 서해 어민 사건이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사건 다 비슷한 스탠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아마 계속 지금 또 앞으로 또 계속 부딪힐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왔네요.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서둘러 송환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5일 만에 추방한 것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너무 빠르게 북송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서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가 모두 67차례, 인원은 276명이고요. 이 가운데 194명을 47차례에 걸쳐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북한 주민을 송환한 횟수가 이명박 정부 때 11차례, 박근혜 정부 때 21차례, 문재인 정부 때 15차례로 47차례 송환해서 평균 소요 기간이 5.6일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포 후에 5일 만에 추방했다는 건 서둘렀다고도 볼 수 없고 네. 다만 그들이 이제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 이례적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도 뉴스인 해주실까요? 일단 바로 이제 정성적 아니면 정량적 분석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난다고 보는데요. 숫자로만 보면은 정말 윤건영 의원의 말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서해에서 저도 이제 국방부에 출입할 때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정말 왕왕 이렇게 해류에 밀려서 조류에 밀려서 북한에서 이제 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귀순 의사가 없으면 원래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된 의도가 없었다. 불순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돌아갈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만 얘기한다면 숫자로만 보면야 뭐 어느 정도 때나 바닷물이야 언제나 뭐 예.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넘어오는 경우 생길 수 있지만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한 명이라도 아니면 네. 두 명이라도 이렇게 넘어올 의사가 있었고 귀순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가리고 보내지 않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윤건영 의원의 어떤 말은 그 부분 왜 여기를 만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빼고 숫자로만 보면은 뭐 여러 정권과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야 간의 논쟁은 계속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이것부터 규명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한 1분 내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느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네, 지금 빅스텝 인상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제가 더 찾아간 그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영업자, 한 명은 이제 중소기업인이었는데요. 네. 중소기업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 3억 정도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까 앞으로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추가로 이제 투자를 더 해서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고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영 자금을 지금까지 대출을 했었는데 네. 이제 9월이면 보통 그 지원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뭐 전 국민적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좀 재원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춤형 네. 좀 대책을 내놔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자, 주요 뉴스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 청취자 설문조사. 퀴즈 네. 보내드렸죠. 설문조사군요. 예, 설문조사였는데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을 하던데? 예, 답변은 뭐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정답으로 보내주신 게 아주 다양합니다. 4041번님 2번. 2번. 예, 라고 쓰셨고 2번 뉴스입니다. 8760은 1번이라고 쓰셨는데 1번. 3397님은 100만 번. 100만
100만 번도 나왔습니다. 보기가 거기까지 있었나요? 예, 1619님 대박입니다. 정답은 1, 2, 3, 4번입니다. 아, 1, 2, 즐거운 3, 주말 4번. 되세요. 복수 예, 정답 고맙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6162님, 와, 보기 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6391님, 4번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인앤아웃,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강요를 좀 설문조사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